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십니까? 한국인은 하루 평균 7시간 30분 정도를 앉아 있는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요. 아무래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죠.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다 보면 당연히 척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최근에 5년 동안 척추 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44%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 책상 앞을 지켜야 하는 만큼 척추 측만증에 걸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 모양이 C자나 S자로 휘어지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죠. 신경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입니다. 오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 옆구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척추 측만증이 어떤 질환인가요?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은 척추는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일자로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데요. 예. 척추가 옆으로 휘어서 굽은 상태. 쉽게 말하면은 척추가 옆으로 측만이 생긴 것을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도 굽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척추가 굽어야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척추가 옆으로 굽은 각도가 한 10도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10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예. 신발에다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게 되면은 허리가 약간 옆으로 휘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10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긴 신발을 한쪽 안 신고 그냥 바닥을 걸으면 굉장히 뒤뚱뒤뚱 불편하잖아요. 그 정도 각도가 되면은 척추 측만증 걸린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간접적으로 네. 알 것 같은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척추 측만증이 많이 걸린다는 통계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질환 자체가 뼈의 변형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뼈의 변형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골 형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연령별로 따지면은 유아기, 연소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척추 측만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제일 많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에서 한 1에서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랫동안 그런 좁은 의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잘못된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유병률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자 기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몸에 안 맞는 의자 많이 앉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피곤하고 졸리고 하면 자세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이 외에 자세 외에 척추 측만증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기 때문에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의 요인, 그리고 성장에 따른 생체 역학적 요인, 그리고 조직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고 있고요. 또 멜라토닌이 결핍될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햇빛을 안 보면 결핍이 된다는 멜라토닌이 부족해도 척추 측만증이 걸릴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문제도 척추 측만증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척추의 앞쪽과 뒤쪽의 성장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척추의 버클리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척추가 옆으로 뒤틀리는 그런 변형이 발생해서 그것이 척추 측만증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척추 근데, 앞쪽하고 뒤쪽이 성장 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고 또 3차원적으로 구조가 변형이 되는 거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발생한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척추 측만증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가 서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을 때 양쪽의 어깨의 높이가 딱
대칭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예. 혹은 골반이 어느 한쪽으로 뒤뚱 올라가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하.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딱 구부려 가지고 손바닥을 예. 땅바닥에 닿는데, 한쪽 손바닥은 닿는데 다른 쪽은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척추에 약간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죠. 어허.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등 쪽에 한쪽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예.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중에서 하나를 해볼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일어서서 일단은 똑바로 서서 네, 앞으로 구부리시면 앞으로 됩니다. 구부리면 됩니까? 예. 앞으로 구부린 예. 상태에서 척추 측만증이 만약 있다 그러면은 예. 이쪽에 있는 한쪽에 그 날개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아하.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데요. 예. MC분 같은 전 경우에는 어떤가요? 척추가 아주 괜찮았네요. 근데 예. 조금 유연성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 문제군요. 네. 예, 예. 척추측만증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에요. 네. 근데 이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2차 질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척추 측만증의 2차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심폐 기능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 워낙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척추가 해계되면서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변형이 왔을 때 이외에는 예.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외에 좀 약간 이상하게 걷는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척추가 휘게 되면서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보행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장기가 눌릴 정도로 심하게 척추측만증이 걸린다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겠어요. 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절실할 텐데요. 척추측만증 치료는 어느 방법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 그다음에 예. 보조기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치료를 결정하느냐에 따라는 척추가 얼마나 휘어 있느냐, 그리고 골 성장이 멈췄느냐, 아니면 지속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척추 측만증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골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된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거의 다 돼서 성장이 둔화된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하면 될까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조기의 역할이 성장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굽어진 허리를 보완을 해주고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성장기 때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성장기에 그 보조기를 쓰면 좋은데 단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45도가 넘게 되면은 이 보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조기는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척추 측만증이 좀 좋아졌다고 그 환자분이 그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척추 측만증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척추측만이 조금 있었는데 내 아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유전의 가능성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척추 측만증이 한 원인으로서 유전적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척추 측만증의 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예로 보면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가진 어머니가 딸을 낳은 경우에는 그 확률이 약 27%까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 측만증은 그 상위 염체체 우성 유전으로 유전된다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외부적인 요인, 뭐 자세라든지 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측만증이 일어난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유전 때문에 그럴 척추측만증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점 고려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나 뭐 자세가 불균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삼을 때 가끔 신발을 보곤 하잖아요. 네, 신발 맞습니다. 굽을 보면 뭐 어느 이상한 곳이 닳았다든지 좌우가 다르게 닳았다든지 그걸 보고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발의 한쪽 굽이 조금 유난히 좀 잘 닿는다 그러면은 예. 척추 측만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휘어 있다 보니까 몸도 이렇게 휘게 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골반도 약간 삐뚤어지게 되는데 골반이 삐뚤어짐에 따라서 한쪽 부분에 조금 중력이라든가 몸의 무게가 좀
불균형으로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옷의 끈이라든가 가방 끈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한 게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에서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척추가 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신발을 보통 어느 부분이 많이 닳게 되죠? 일반 정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바깥쪽이 닳는 경우가 좀 양쪽 많이 있습니다. 바깥쪽. 네, 근데 특히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만 좀 닳는 아하. 경우에는 더더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이들 신발 닳는 정도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봤고, 뭐 척추측만증이 왜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잔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자세 똑바로 해라. 저도 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TV 네. 볼 때 똑바로 앉아서 해라, 봐라, 뭐 책상에서 똑바로 앉아라. 아무래도 자세를 꼿꼿하게 하는 것, 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척추측만증은 크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구조적 척추측만증과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원인만 교정하면 되는 비구조성 척추측만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만 조정한다 보면은 충분히 극복이 되는 척추측만증이죠. 그 외에도 이제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요통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리의 길이가 틀려서 발생하는 것도 비구조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척추측만증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해의 요지들이 많습니다. 예. 뭐 좁은 작은 의자를 쓴다든가 앉아 있을 때 평소에 생활 습관이 꾸부정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렇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각각이 부수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하나가 이것이 확실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원인을 잘 모르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세, 운동 같은 것들이 척추측만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척추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수적인 요인들이 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득이 되는 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하나 특별한 원인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좋다는 거 허리 딱 펴고 바른 자세 하라는 것만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질문으로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앉은 자세와 관련이 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건데 이게 구부정한 자세, 삐뚤 자세 이렇게 하면은 척추측만증이 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척추측만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원인, 뭐 쉽게 말하면 원인 미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척추에도 분명히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뭐 약간 꾸부정하게 있거나 뭐 좀 불편한 자세로 있는 것 자체가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몸에서 그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적응한 만큼 허리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척추측만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병이 될 수 있다고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유념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죠. 키가 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 성장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가장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삐뚤어지니까 키가 잘 안 클 것 같아서요. 어떨까요? 네, 척추측만증과 키와의 관계는 아직은 뭐 그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뼈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척추측만증이 발생한 것 외에는 이 뼈 그 성장과는 크게 연관은 없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키가 약간 좀 작아져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똑바로 되어 있는 게 길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럴 수가 있죠. 한 연구에서는 일반인 그룹과 척추측만증 그룹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키를 비교했을 때는 두 그룹 간에 서로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구부러진 키를 보완을 해주는 키로 환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척추측만증이 있었을 경우가 훨씬 더 큰 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큰 키를 원한다 그러면은 척추측만증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성장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굽어 있으니까 신장이 좀 작아질 네.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또 알아보죠.
짝다리 자세는 좋지 않다. 예전에 짝다리 자세 짚으면은 버릇없다고 많이 혼났었는데 자세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 척추측만증하고도. 예, 짝다리 자세를 하는 이유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인 습관 때문에 짝다리 자세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비구조적 척추측만증으로 그 원인만 조절하면 원래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디스크라든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 자세를 취해야지만 그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짝다리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짝다리와 그다음에 척추측만증은 하나가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래 서서 뭐 설거지나 집안일 하시는 주부님들 뭐 똑바로 서서 일하지 말고 잠깐 한쪽 다리씩 힘을 바꿔가면서 짝다리를 한 번씩 줘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척추측만증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뭐 근육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네요. 예, 골반 부위에 천추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 있는데요. 그 관절이 짝다리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뼈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예, 예. 때문에 그 척추측만증이 생길 위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천추골 쪽에 있는 관절 부분이 좀 자극이 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가방을 한쪽으로 매면은 척추측만증이 발생한다. 예전에 고생 보따리라고 그랬잖아요. 책 얼마나 많고 무겁습니까? 그 네. 요즘에는 뭐 캐리어처럼 끄는 것도 나왔던데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경우에 허리가 휘면서 척추측만증 좀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도요. 네. 예. 우리나라의 척추측만증 유병률이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좁은 책상을 쓴다거나 잘못된 자세를 한다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것 자체가 아마 원인일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방을 한쪽으로 맬 때는 오른쪽으로 매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척추측만증이 휘어진 정도로 오른쪽으로 휘어진 정도가 왼쪽으로 휘어진 사람보다 약간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것 자체가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방을 잘못 매서 척추측만증이 걸리는 경우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척추측만증이 걸린 상태에서 좀 삐뚤어진 상태에서 한쪽으로 가방을 매며 흘러내릴 수는 있다. 뭐 네, 이 정도로 그렇죠.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척추뿐 아니라 발도 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발이 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척추측만증은 자세가 좋지 않거나 허리 근육이 약해지며 생기는 질환인데요. 척추뿐 아니라 발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고 있는 시간이 많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이 휘는 증상을 그냥 놔두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모시키고 척추도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함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휘는 발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지 외반증입니다. 무지는 바로 엄지발가락을 뜻하는데요. 엄지발가락과 발이 연결된 부위 관절이 바깥쪽으로 크게 튀어나온 상태를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관절이 유연하거나 발이 평평하고 엄지발가락이 긴 사람에게서 잘 생기는데 하이힐이나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오랫동안 신을 경우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이 오래되면 엄지발가락이 기능이 상실돼 둘째와 셋째 발가락에 점점 큰 힘이 가해지고 발가락과 발을 잇는 관절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또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발에 통증이 생기다 보니 서 있거나 걸을 때 자세가 삐딱해져 허리와 무릎, 골반에 무리를 줘 이들 관절을 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5cm 이하의 낮은 신발을 신고 한 번에 2시간 반 이상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망치족지라는 발질환입니다.
발가락의 첫째 마디들이 굽어진 질환으로 망치처럼 구부러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의 모양이 평발이거나 발바닥의 앞과 뒤를 잇는 아치가 높을 때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길 때, 잘 맞지 않는 좁은 신발을 오래 신을 때 망치족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망치족지 발이 되면 발가락의 끝과 윗부분 면적이 신발에 닿아서 티눈이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망치족지의 경우 구두코가 높은 신발을 신고 평발이 심한 경우 맞춤 구두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앞쪽이 좁고 구두코가 낮은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밀착되고 굽어있게 돼 발가락이 변형되기 때문인데요. 망치족지는 변형된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특수 제작한 신발 보조기 등을 사용해 변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평발인데요. 대부분 평발은 선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천적인 평발도 많습니다. 발의 앞과 뒤가 평평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평발이 되면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걸음걸이를 바로 해야 하고요. 여성은 가급적 하이힐을 피하고 운동화와 단화 등을 교대로 신고 다녀야 합니다. 그 밖에 종아리 스트레칭, 발 마사지 등을 자주 해주면 좋고 평발 교정 깔창을 구해서 신발 속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 건강 정보들을 잘 알아두셔서 휘지 않는 건강한 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성장기 자녀에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척추 측만증입니다. 최근 5년간 척추 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44%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멸치죠. 오늘은 멸치를 가지고 멸치 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멸치 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멸치를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씹히는 거에 좋다 싶으면 거칠게 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도 밑 기둥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줍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와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된장과 고추장도 함께 넣어줍니다. 곱게 간 멸치와 다진 마늘,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은 여기 청양고추도 이렇게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매콤한 걸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여놨는데요. 멸치 아닌 칼슘이 풍부한 다른 생선, 마른 생선도 갈아서 함께 넣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